자, 이번 시간 내용은 이제 화학 반응식과 이제 용액의 농도 중에서 일단은 화학 반응식부터 일단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화학 반응식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도 배웠던 내용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은 당연히 이제 화학 반응이 나오면 화학 반응을 이제 화학식하고 그 다음에 기호, 그치? 원소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낸 식이 일단은 화학 반응식인데, 기본적으로 화학 반응식을 쓸 때는 반응물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놈이 화학 반응을 해서 생성물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중요한 표현이 요겁니다. 화학 반응 전 후에 원자는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으므로 반응물과 생성물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똑같지, 그지?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나타낼 수 있는 거고, 이럼으로써 일단은 또 뭐가 성립이 되냐면 무슨 법칙이 성립이 된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 어떻게 된다? 법칙이 성립이 된다라는 내용, 그지? 그래서 전후에, 그지? 각각의 질량을 가진 입자들의 수가 변함이 없으니까 반응 전, 후 질량이 보존된다라는 이런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한 이유가 화학 반응 전 후에 원자는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중학교 때 돌턴이라는 사람이 떠오르면 좋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일단은 반응물과 생성물, 그지? 일단은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반응물은 반응 전 물질, 그 다음에 생성물은 반응 후 물질. 그래서 우리가 뭘 사용하냐면, 자, 요 화살표를 이용하겠지, 그지? 화살표를 보게 되면 이렇게, 그지? 그럼 반응이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항상 반응물은 어느 쪽에, 왼쪽에, 생성물은 오른쪽에 쓰고, 반응물, 생성물들이 두 종류 이상일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이 두 가지 이상일 때는 각 물질을 뭐로 연결합니까? 플러스로 연결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그래서 수소와 산소가 만났을 때, 수증기가 만나면, 자, 요 화살표, 그지? 화살표가 이렇게 있으면 이전에 있는 요 물질이 우리가 반응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후에 있는 요 물질을 우리가 생성물 이렇게 표시를 하지, 그지? 그 다음에 반응물은 지금 수소와 산소잖아. 한 종류 이상이니까 여기다가 플러스를 이렇게 해준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근데 화학 반응식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3단계 개수 맞추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화학 반응 전후에 원자는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물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도록, 그지? 화학식 앞에 써주는 숫자 개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수를 맞춥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연습을 한번 해보자면, 자, 수소와 뭐가 만나서 산소가 만나서 물이 이렇게 생성된다. 그러면 이런 것도 좀 할 때 구분하기 힘들면, 자, 이렇게 반응 전후를 나눠, 그지? 반응 전에 수소가 총 몇 개입니까? 2개. 산소가 총 원자가 2개잖아, 그지? 근데 반응 후에 수소가 원자가 몇 개야? 2개고 산소가 하나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개수가 안 맞잖아, 그지? 숫자를 바꿔줘야 된다고 그랬지, 그지? 홀수를 보세요. 그러면 얘 1을 뭐로 바꿔줘야 돼? 2로 바꿔줘야 돼. 그러려면 2 앞에 2를 적어줘야 돼, 분자가, 그지? 그러면 자동적으로 뭐가? 숫자가 좀 잘 안 이상하게 써졌네. 1이 얼마로? 2로, 그지? 2로. 그 다음에 얘는 2를 붙이면 2가 뭐로 되니? 4로 되잖아, 그지? 그럼 얘를 4로 바꾸기 위해서는 곱하기 2를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 앞에 2 이렇게 써주게 되는 거지. 이렇게 맞추면 반응 전후에 수소와 산소, 그지? 요런 입자수, 원자수가 똑같아지잖아, 그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단계는 뭘 표시를 해주는 내용입니까? 상태입니다. 상태. 상태는 괄호를 써서 solid, 고체, 괄호 치고 S 하면 되고요. 액체는 liquid, 기체는 gas, 그 다음에 aqueous solution에서 수용액이라고 얘기하지. 그치? 수용액. 물에 녹아서 이제 이온 상태로 존재하는 놈들 또는 분자 상태로 물에 녹아 있는 이걸 수용액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이걸 마지막으로 다 합친 내용이 뭐가 됩니까?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지.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꾸미는 요 단계는 좀 기본적인 내용이고 뭘 떠올리면 된다? 화학 반응 전후에 원자는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기억해 두고 그 다음에 요 앞에 2대 그 다음에 여기 1은 생략되어 있지 2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지? 그럼 여기에 있는 2대 1대 2라는 이 숫자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개수비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입자를 이루고 있는 분자수비도 되고 분자수비.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배웠잖아. 몰이라는 개념 배웠지. 몰수비. 그 다음에 기체일 때는 무슨 비도 성립이 됩니까? 부피비도 성립이 돼. 그런데 이 앞에 써주는 숫자는 무슨 비는 아닙니까? 질량비는 아니다 라는 거 요걸 잘 기억해 두시고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신경 썼던 게 몰이라는 개념이잖아. 그지? 그래서 몰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쓰면 몰은 화학식량분해. 그지? 화학식량이 몰질량이야. 몰질량분의 물질의 질량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 아보가드로 수분의 뭐 입자수를 해도 되고 그지? 몰부피라고 얘기하지. 몰부피분의 뭐야? 기체의 부피 이런 값을 해도 되겠지. 그지? 몰부피 1몰의 부피. 그래서 보통 우리가 부피가 나올 때 0도씨 기압에서의 부피는 뭐 22.4리터다 뭐 이런 거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정계수법이라는 말이 나와. 미정계수법. 미정계수법은 이제 어떤 상황에 쓴다? 복잡한 화학 반응식의 방정식을 쓰는 방법이야. 그지? 미정계수법입니다. 지금 여기 메탄올이 나와 있는데 얘는 지금 실질적으로 요 OH기가 이제 하이드록시기라고 해서 그지? 알코올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이런 게 시성식인데 뭐 좀 개수 바꾸는 걸 편하게 하려면 분자식을 좀 써주는 게 편해. 분자식 어떻게 돼? 탄소 하나에 수소가 여기 3개 있고 여기 하나 있잖아. 그지? 수소 총 4개. 그 다음에 산소 하나. 이게 분자식이야. 그지? 그래서 요걸로 개수를 맞추는데 어떻게 됩니까? A 그치? 메탄올을 A, 그 다음에 산소를 B, 이산화탄소를 C, 그 다음에 요걸 D 이렇게 놨을 때 여기다 다시 한번 해줄게요. 자, 뭐의 수를 맞춰주는 거야? C, H, O 탄소, 수소, 산소로만 이루어져 있잖아. 그지? 그럼 탄소 전후가 똑같잖아. 그지? 그럼 여기 A하고 C는 한계가 있잖아. 그지? 그러면 A는 뭐하고 똑같습니까? 반응 후에 또 탄소가 있는 부분은 어디야? 여기밖에 없잖아. 여기하고. 그지? 그럼 그대로 뭐하고 똑같다? C하고 똑같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고요. 자, 수소를 볼까? 수소는 여기 3개, 여기 1개잖아. 그럼 총 4A는 자, 또 수소가 있는 부분이 여기밖에 없지. 그지? 2D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산소 여기 하나밖에 없지. A 플러스 2B는 산소 2C 그치? 2C 플러스 D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마무리는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 거니? A를 1로 뭡니까? 가정을 하는 거야. 그치?
A가 1로 가정을 하면 뭐도 1이 되니 C도 1이 되고 그지? 그 다음에 A를 1로 가정했으니까 D는 얼마가 됩니까? D는 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다 A는 1, B는 몰라 C가 1, D가 2였어 그지? 그러면 어떤 식이 나와? 2B는 3이 나오잖아 그지? B는 얼마가 나왔습니까? 2분의 3 이렇게 나와있지 그지? 근데 화학 반응식은 정수비로 쓰는 게 좋아요. 112 2분의 3이니까 요 B야 B 양변에다가 2씩을 곱해주면 2 C는 2 D는 4 B는 3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그럼 A 앞에 얼마? 2 그 다음에 B 앞에 얼마? 3 C 앞에 2 D 앞에 4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복잡한 화학 반응식은 이렇게 미정계수법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말고도 뭐 산화수법도 있고 등등 다른 형태들도 있긴 하지만 그치?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어차피 이거 말고 또 하나 책에는 안 써있지만 이제 탄화, 수소, 완전, 연소, 방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탄화수소 완전 연소 방정식. 자, 얘는 자 탄소 M개와 수소 N개로 이루어진 이런 놈이 완전히 연소할 때 당연히 산소하고 만나잖아요. 그지? 이거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탄화수소는 연소하면 탄소하고 뭐하고 이산화탄소하고 그러면 탄소가 M이야 있으니까 M 플러스 그 다음에 수소가 물이 만들어지잖아. 그지? 탄화수소가 연소하면 탄화수소는 탄소와 수소로 된 연료인데 연소하게 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겨요. 그지? 그러면 수소가 만약에 10개 있으면 몇 묶음? 5묶음이잖아. 나누기 2. 그래서 2분의 N H2O가 되고 그지? 그 다음에 이거 산소의 양을 하면 4M 플러스 4분의 M O2 뭐 이런 식으로 완전 연소 방정식이 어떻게 됩니까? 꾸며지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요 계수비 이거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고. 근데 자, 굳이 뭐 이 식을 몰라도 빨리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봐. C3H8이라는 프로페인이라는 놈이 있어. 요 놈이 연소한다. 그러면 탄소가 3개 있으니까 이산화탄소는 3몰이 생겨. 그지? 그 다음에 수소가 8개인데 2개씩 한 묶음이지. 그러면 몇 묶음이야? 4묶음이 이렇게 생깁니다. 됐죠? 그러면 마지막 산소만 맞추면 되지. 산소는 3이 6 플러스 4일은 4니까 10이야. 그러면 10이 여기밖에 얘가 10이 돼야 되니까 이 앞에 5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마지막 이 계수비는 1대 그지? 5대 3대 4 이런 비율로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앙금과 기체가 생성될 때의 표시. 자, 또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쓸 때 앙금이라는 거야. 물에 녹지 않는 앙금이 생길 때요. 앙금이 생길 때 이렇게 화학식 뒤에 화살표를 아래로 이렇게 표시해. 앙금이라는 얘기야. 물에 녹지 않는 앙금. 그래서 중3과정 이거 물리변화 화학변화 할 때 배웠지, 그지? 염화은과 질산은이 만나면 그러면 누가 만나서 앙금이 되는 종류는 알아야 되지, 그지? 염소와 은이 만나면 앙금이 생성되잖아, 그지? 그래서 염화은 흰색 앙금이고요. 그 다음에 기체 발생만은 뭐 마그네슘과 염산이 만나서 염화 마그네슘과 뭐 수소 기체가 생기는 기체가 발생될 때는 화살표 위로, 앙금이 생성될 때는 화살표 아래로 화학식 뒤에 써준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화살표 아래로는 앙금에 대한 약속이고 위로는 기체가 발생이 된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맞출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화학 반응 전후에
원자는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화학 반응식으로 알 수 있는 것, 그지? 뭘 알 수 있습니까?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 알 수 있잖아, 그지? 뭐 예시,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되고, 그지? 그 다음에 개수비로부터 물질의 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물질의 양, 몰, 분자수비, 부피비, 그지? 그 다음에 질량비는 아니지만 질량 등의 어떤 양적 관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에서의 개수비는 네 가지, 개수비, 몰비, 분자수비, 부피비, 그지? 기체의 경우. 자, 요거 꼭 필수 뭡니까? 얘는 필수 암기사항이 되겠지, 그지? 필수 암기사항.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비는 몰비고, 분자수비고, 부피비고, 대신 뭐는 아니다? 질량비는 아니다 라고 얘기했지, 그지? 질량비는 아니올시다. 그치? 화학 반응식에서 이렇게 개수비, 몰비, 분자수비, 부피비, 무슨 비는 아니다? 질량비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학 반응식 양적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지. 요거 개수비, 몰비, 분자수비, 부피비, 질량비는 아니다. 너무나 뭐하다고 그랬죠?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아이는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해서 계속 강조할게요. 계속 강조합니다. 화학 반응식에서 앞에 있는 큰 숫자 개수비, 몰비, 분자수비, 부피비. 개수비, 몰비, 분자수비, 부피비는 질량비가 아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나오네. 기체인 경우야, 그지? 기체인 경우에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개수비는 무슨 비와 같습니까? 부피비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보일-샤를의 법칙이다라는 걸 떠올려도 되고, 또 뭡니까? 우리가 PV는 nRT라는 이상기체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이 P는 뭘 의미하냐면 압력, V는 볼륨에서 부피, N은 몰수, R은 기체 상수, T는 뭐야? 온도야, 그지?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무엇이 일정할 때 일정한 온도와, 그지? 온도와 압력이 P야, 압력, 그지? 여기에서 또 상수도 당연히 일정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남는 아이가 누가 남습니까? 요 부피와 요 몰수가 나오잖아, 그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부피와 몰수의 관계. 그러면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뭘 꼭 알아야 되냐면 몰비가 무슨 비하고 똑같습니까? 몰비가 부피비하고 똑같고, 그지? 부피비가 또 무슨 비하고 똑같다? 분자수 비하고 똑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요한 틀이니까 좀 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압력과 부피와 온도와 몰수와의 관계를 정리한 요 식 있잖아, 그지? 요 식. 그래서 알아두면 좋아요. 요거를 이상기체, 그지? 뭐라고 얘기한다?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선생님, 저는 이게 너무 어렵네요 하면 우리가 중학교 때 보1 무슨 법칙이 있었습니까? 샤를 법칙이라는 게 있었잖아, 그지? 뭐 압력과 부피와 온도와의 관계. 뭐 어떤 게 있었냐면 T1분의 P1V1은 T2분의 P2V2, 그지? 이 값은 항상 뭐 일정하다. 결국 압력 곱하기 부피 값은 뭐에 비례한다? 온도에 비례한다라는 이런 이제 보일-샤를 법칙이 있었잖아, 그지? 이걸 기억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어려우면 PV는 T. 압력 곱하기 부피는 온도에 비례한다. 그치? 그 정도로 기억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압력 부피 몰수와의 관계니까, 그치? 요 이상기체 방정식 있잖아, 그치? PB는 nRT. 요 식을 꼭 좀 외워두면 활용도가 굉장히 어떻다? 높습니다. PB는 nRT. 이게 뭐라고요? 이상기체 방정식이야, 그치? 우리가 배우는 이 기체들끼리의 어떤 관계, 그치? 압력과 부피와 몰수와 온도와의 관계식을 이상기체 방정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치? 자, 그 다음에 화학반응식. 자, 뭐, 계수비 이제 많이 했으니까 이제 좀 이건 쉽게 갑시다. EH2, O2, H2. 그러면 수소가 두 분자가 있고 산소가 한 분자가 있으면 수증기 두 분자가 생긴다. 자, 그러면 항상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의 종류가 변하지, 그치? 근데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지, 그치? 그 다음 반응 전후에 이 몰수는 또는 부피는 변할 수도 있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변할 수도 있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물질의 양은 수소 2몰, 산소 1몰, 수증기 2몰. 그 다음에 분자수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분자수비. 부피비도, 자, 부피비에서 꼭 알아둬야 될 내용이 1몰의 부피의 기준값을 외우라고 그랬지? 0도씨 1기압에서 기준이야. 모든 기체는 1몰의 부피가 얼마야? 22.4리터가 된다. 아보가드로의 법칙에서 우리가 많이 강조를 했었지, 그지? 22.4리터. 그러니까 기체의 종류하고 상관이 없어, 그지?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는 1몰의 부피는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지? 그래서 여기 0도씨 1기압이라는 전제 조건이 나왔잖아, 그지? 1몰의 부피는 22.4리터. 그럼 두 덩어리가 있으니까 2몰. 얘 1몰이 반응해서 수증기가 두 덩어리, 2몰이 생긴다. 그치? 덩어리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질량입니다. 질량은 각 원자마다의 고유한 질량들이 있잖아, 그지? 그러면 수소는 수소 분자가 지금 두 분자가 있었잖아, 그지? EH2. 그러면 이거 수소의 원자량이 1인데 수소가 지금 총 몇 개가 있어? 두 개가 있으니까 2는 4 이렇게 나오는 거고, 산소는 O2잖아, 그지? 하나당 16짜리가 몇 개가 있는 거야? 두 개가 있는 거고, H2O는 물 18인데 얘가 두 개가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약분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1대 8대 9가 나오잖아. 맞아요? 부피비는 2대 1대인데 질량비는 1대 8대 9. 부피비와 질량비 똑같아? 틀려? 틀리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기체들 사이에 반응하는 기체들 사이에 일정한 PB가 성립이 된다. 부피비가 성립이 된다. 이거 뭐라고 배웠습니까?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기체 반응의 법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1대 8대 9의 질량비가 성립이 되잖아, 그지? 이 질량비. 그러면 어느 하나가 다 반응을 하면 상대방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지, 그지? 그래서 특정 물질과 반응하는 다른 물질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이 된다, 그지? 여기에서 반응하는 수소와 산소 사이에 일정한 무슨 비가 성립이 되니? 질량비가 성립이 된다. 그래서 이 법칙을 우리가 무슨 법칙이라고 배웠습니까? 일정 성분 비의 법칙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지? 자, 그래서 기초가 탄탄하면, 그지?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익숙한 거라서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화학 반응식에서 부피 관계는 기체에 대해서만 성립하므로 모든 기체는 종류와 관계없이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1몰의 부피가 같다. 0도씨 1기압에서 얼마라고 약속을 했습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합니다. 영도시 1기압에서 그렇지 얼마의 부피? 1몰의 부피는 22.4L가 된다 라는 내용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하는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 자, 우리가 화학 반응식에서 물질의 개수비와 무슨 비는 똑같다고 그랬지? 몰비, 부피비 똑같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수비를 통해서 반응물의 몰을 구하는 거. 개수비와 몰비를 이용해서 무엇을 구한다? 우리가 반응물이나 생성물의 질량이나 무슨 비를 구한다? 부피를 구하는 게 지금 우리의 목적입니다. 질량, 부피, 질량, 부피를 꼭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때 질량이나 부피의 양으로 먼저 환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우선은 무조건 있잖아. 화학 반응식을 할 때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값이 뭐를 알 수 있어? 몰비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이 몰비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뭘 환산해야 돼? 질량 값을 구해야 되고, 몰비를 통해서 뭐를 또 알아야 돼? 부피를 알 수가 있잖아. 그지? 부피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무조건 화학 반응식에서 어떤 양적 관계의 문제가 나오면 먼저 몰을 구하세요. 결론부터 얘기를 해줄게.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먼저 몰 계산해라. 몰에다가, 그지? 몰을 곱해주면 몰 질량을 곱해줘. 그지? 몰 질량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는 뭐 분자량도 되고 원자량도 되고 화학식량도 돼. 그치? 그러면 이 값이 뭐가 되는 겁니까? 질량이 되는 거야. 질량. 그 다음에 또 부피를 구할 때 그치? 몰에다가 얼마입니까? 1몰의 부피를 곱해주게 되면 그놈의 뭐가 나옵니까? 부피가 나옵니다. 부피가. 그래서 우리가 영도시 1기압에서 그지? 1기압에서 22.4L가 뭐야? 1몰의 부피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선생님이 이게 뭡니까? 예를 들면 예시를 하나 간단하게 또 들어주면 만약에 if 만약에 H2O가 물이잖아. 그지? 얘가 2분의 1몰이 있을 때에 뭐 질량은 얼마입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지? 그럼 몇 몰? 2분의 1몰이잖아. 그지? 그럼 2분의 1 곱하기 얘 화학식량, 물 화학식량 또는 분자량 얼마입니까? 18이야. 그지? 아, 그러면 9g이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고. 맞죠? 또 밑에 거 계속 이어서 자, H2O가 만약에 2분의 1몰이 있었는데 이 아이의 부피는 얼마입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어. 그지?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물론 영도실 기압에서 22.4L를 하면 되잖아. 그지? 그럼 얼마야? 11.2L 이런 식으로 됐나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자, 몰 구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지? 화학식량물에 질량이 나와 있으면 1몰 질량으로 나눠지면 그게 질량이고 맞죠? 이거 이항시켜봐. 얘를 이쪽으로 이항시키게 되면 분자량분의 질량 되잖아. 그지? 그 다음 요거 이항시키면 몰은 1몰 부피분의 실제 있는 부피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를 따져나갈 수 있는데 제일 먼저 뭘 먼저 구하라 라고 얘기했습니까? 몰을 먼저 선택을 하세요. 몰 값을 구한 다음에 나머지 값들을 유추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뭐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서 뭐 피곤해도 달립니다. 조금 졸려도 참아보세요.
자, 화학 반응식에서의 이제 무슨 관계가 나왔습니까? 질량 관계가 나왔어. 그치? 질량. 선생님 질량이 나왔네요. 뭐 질량 관계를 물어보더라도 일단 뭘 파악하라고 얘기했어? 뭐를 구하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화학 반응 전의 질량을 갖고요. 그 다음에 반응 전의 총 질량과 반응 후의 총 질량은 똑같아. 그래서 우선은 한번 봅시다. 하는 방법이야. 지금 어떤 예시 문제가 나왔냐면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떤 문제야? 14g의 질소가 준비되어 있고 누구하고 반응시킵니까? 수소하고 반응을 시켜. 그래서 암모니아의 질량을 구해본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맞지? 그럼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주어진 정보가 뭐가 있냐면 이거야. 질소라는 놈하고 누구와의 관계를 알면 돼? 암모니아의 관계만 알면 돼. 그치? 질소와 암모니아의 관계를 보면 돼. 그러면 화학 반응식을 꾸밀 때 뭐 한 번 더 여기다 연습 삼아 써줄게요. 자, 반응물 질소와 수소가 반응해서 뭐가 생성이 됩니까? 암모니아가 이렇게 생성되는데 화학 반응 전후의 개수를 맞추려면 질소가 여기 두 개가 있으니까 여기다 2를 적으면 여기다 2를 적어버리면 다른 물질이 돼. 그치? 그래서 이 앞에 2를 적어주고 그랬더니 질소를 맞았지. 수소가 6개가 돼. 그러려면 이 앞에 얼마를 달아줘야 됩니까? 3이라는 숫자를 달아주면 1대 3대 2라는 비율이 성립이 돼. 1대 3대 2의 비율이 이렇게 성립이 되잖아. 여기에서 그러면 반응하는 질소와 산소, 암모니아라는데 아까 우리가 지금 대상이 누구야? 얘 둘만 보면 돼. 이 숫자가 1, 2야. 1, 2. 그치? 1대 2야. 1대 2. 근데 이 비는 무슨 비라고 그랬어? 몰비라고 얘기했잖아. 몰비. 그러면 질소 14g을 뭐로 바꿔야 됩니까? 몇 몰인지 알아야 돼. 그치? 몰은 화학식 양분의 분자량 있지? 28분의 14야. 그럼 몇 몰입니까? 2분의 1몰이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2분의 1몰이 있었는데 얘가 다 반응을 했더니 암모니아가 몇 배? 배수 관계를 활용하세요. 2배가 됐잖아. 그치? 그럼 2분의 1 곱하기 2는 몇 몰이 생긴다? 1몰이 생기는 거야. 그치? 맞지? 그런데 우리는 뭘 구하고 싶은 겁니까? 질량을 구하라고 그랬잖아. 그치? 질량! 그럼 뭘 구했으면 여기다가 질량 구하려면 질량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자, 몰에다가 몰을 곱한다. 분자량을 곱해주면 되잖아. 그지? 1몰 나왔습니다. 곱하기 암모니아 분자량 얼마야? 17이잖아. 그지? 17. 그럼 몇 g이 나오니? 17g이 나오잖아. 그지? 17g이 생성이 된다. 뭐 이렇게. 그지? 그래서 질량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우선은 몰을 구해야 돼. 알겠지? 몰. 반응물과 생성물. 그지? 그래서 항상 화학 반응이 쭉 진행될 때, 자, 대상이 되는 두 물질을 고르고, 그지? 문제상에서. 그래서 요 몰 관계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첫 번째는 무슨 관계야? 질량 관계지. 이런 틀들 잘 보세요. 질량 관계. 두 번째는 무슨 관계야? 부피 관계야. 그지? 근데 부피 관계는 할 게 너무 없어요. 왜냐면 부피 관계는요. 몰비가 무슨 비라고 얘기했지? 부피비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몰비가 부피비야. 맞아요? 그러면 여기가 1대 5대 3대 4야.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얘기했지? 대상이 되는 두 물질을 알아야 되지. 자, 10리터의 프로페인. 완전 연소할 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 프로페인과 이산화탄소 요 관계야. 그러면 숫자가 얼마 나오니? 개수비가 1대 3. 몰비, 부피비야. 그지? 그러면 1대 3. 그러면 프로페인이 1부피 반응하면 이산화탄소는 3부피 생긴다는 얘기야. 그지? 몰비가 부피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내용이 성립이 되냐면 몰수비가 이꼴 무슨 비가 바로 성립이 되냐면 부피비가 성립이 되지. 그지?
그러면 얘가 얼만큼 있었습니까? 10리터가 있었어, 그지? 그러면 대상이 요거하고 요거잖아. 몇 배? 3배가 되잖아. 3배. 그러면 얘 몇 리터가 생깁니까? 30리터, 그지? 그래서 이산화탄소 30리터. 뭐 계산할 것도 없지, 그지? 바로 그냥 배수 관계로 해결하는 겁니다. 자, 순서 잘 봐. 질량, 그 다음에 부피, 질량, 부피, 질량, 부피, 질량, 부피. 자, 그 다음 이제 뭐가 나오니? 이제 질량과 또 무슨 관계가 나왔어? 이번엔 부피 관계야. 무슨 관계? 질량과 부피와의 관계. 질량과 부피와의 관계.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가 몰비와 같으므로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가 22.4리터인 것을 이용해서 반응물과 생성물 중 어느 한쪽의 질량으로부터 다른 쪽의 부피를 구하거나 어느 한쪽으로부터 다른 쪽의 질량을 구할 수 있다. 부피 질량과의 관계야, 그치? 그러면 얘들아 무조건 뭐야? 화학 반응식은 기본적으로 꺼내야 되고, 자 대상을 봐. 에탄올 11.5g이 일단 있고, 뭘 물어봤어? 이산화탄소 기체의 부피, 그지? 그럼 화학 반응식은 이미 니네가 다 꾸몄다고 가정하는 거야. 그러면 에탄올과 이산화탄소의 관계. 제일 먼저 요 개수비 1대 2라는 이거는 몰비 부피비야, 그지? 그러면 준비된 재료가 에탄올이 11.5g이 있었습니다. 얘가 몇 몰인지를 파악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에탄올에 자 몰 질량이 나와 있지, 그지? 몰 질량은 46. 선생님 왜 몰 질량이 얘가 46입니까? C2H5OH 12짜리가 몇 개가 있어? 2개가 있고 1짜리가 몇 개가 있습니까? 6개가 있고 그 다음에 16짜리가 1개가 있잖아, 그치? 이거 다 더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니? 46이라는 숫자가 나와, 그치? 그러면 자 분자량분의 질량이야. 46분의 11.5를 하게 되면 얘가 얼마가 나오니? 0.25 값이 나와. 0.25몰. 맞지? 그러면 얘가 0.25몰 반응하면 생성되는 거 몇 배야? 2배잖아, 그치? 곱하기 2배 하면 얼마입니까? 0.5몰이 생성되잖아, 그치? 0.5몰. 이산화탄소 0.5몰이네? 근데 뭘 물어봤어, 마지막으로? 부피를 물어봤잖아, 그치? 먼저 뭐를 구하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 다음에 실제 요 부피 값은 그러면 어떻게 되니? 부피는 얘가 0.5몰, 2분의 1몰이야, 그치? 곱하기 그 다음에 몰 부피잖아. 얘는 0도씨 1기압에서 1몰의 부피는 얼마니? 22.4잖아. 정해져 있잖아. 그러면 얘가 얼마 나오니? 11.2리터가 이렇게 생성되는 내용이 나와있지, 그치? 다 몰 구한 다음에, 그치? 질량을 구하려면 화학식량을 곱해주면 되고, 부피를 구하려면 1몰의 부피를 곱해주게 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쉬운 듯 내용이 많네. 자, 좀만 더 힘을 내 보아요. 파이팅 해주세요. 파이팅. 자, 이제 화학식들이 새로운 게 나오잖아, 그지? 누가 나오니? 탄산칼슘과 묽은염산과의 반응. 탄산칼슘은 누구니? CaCO3 플러스 묽은염산 HCl이야. 그럼 얘들이 반응했을 때 생성물 반응물을 외워야 돼. 그러면 염화칼슘이라는 놈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물하고 어떤 기체가 생깁니까? 이산화탄소 기체가 생겨, 그지? 근데 반응 전후에 원자 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주면 이게 이제 탄산칼슘과 염산과의 반응이야. 이때 최소한 어떤 기체가 나온다라는 정도를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반응시키는 물질이 탄산칼슘이고 충분한 양의 염산을 넣었잖아, 그지? 생성되는 게 이산화탄소야.
이때 이놈들의 뭘 봅니까? 개수비를 보세요. 얘 1, 얘도 1이야. 그지? 1대 1로 반응을 하잖아. 그지? 1대 1로 반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 실험 과정을 보면 탄산칼슘 가루 1g, 2g, 3g을 준비합니다. 실험을 3번 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3개의 삼각 플라스크에 묽은 염산, 충분한 묽은 염산을 넣고, 그지? 그 다음에 묽은 염산이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를 저울 위에 올려놓은 후에 탄산칼슘을 넣어서 반응을 시켜, 그지? 그러면 얘들이 빡 반응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뭐가 슉 날아가니? 이산화탄소 기체가 날아가잖아, 그지? 맞지?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날아간다는 얘기는 반응 후 질량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질량이 감소한다는 얘기고, 그지? 맞아요? 그래서 요 감소한, 그지? 반응 후에 질량이 감소한다고 그랬는데, 요 감소량이, 이 감소한 전체의 질량이 누구의 질량하고 똑같습니까? 이산화탄소의 질량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맞습니까? 그래서 요걸 통해서 내용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요 반응을 시켰더니 탄산칼슘 양이 1, 2, 3. 그럼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양도 1, 2, 3 이렇게 성립이 되는데 왜? 1대1 여기 개수비가 1대 2대 1대 1대 1 이렇게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 어렵진 않아, 그지? 탄산칼슘하고 이산화탄소의 개수비가 1대 1 정도 된다 라는 내용을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또 다른 실험에 대한 내용이야. 마그네슘과 묽은 염산과의 반응. 마그네슘 Mg 플러스 EHCl은 이제 이런 식 그냥 확 나와야 돼. MgCl2 플러스 수소기체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여기에서도 반응비가 몇 대 몇이야? 1대1의 개수비로 반응을 하잖아, 그지? 그래서 금속과 산화 반응에서는 수소기체를 통해서 마그네슘의 양을 구할 수 있구나. 그래서 충분한 양의 수소와 반응을 한다면, 그지? 얘들이 늘어나면 얘들로 늘어나고 생성된 수소의 양도 같이 늘어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반응하는 마그네슘과 수소의 몰비는 1대1 이렇게 성립이 된다라는 내용을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이제 기본 개념 문제만 풀고 푹 쉬어줄게요. 완전히 사경을 헤매는 것 같은데 좀 안타깝습니다. 자, 나중에 다시 복습하면 되니까. 자, 개념 확인 문제 간단해. 화학 반응을 화학식과 기호를 이용하여 나타낸 식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슨 식이요? 화학 반응식, 화학 반응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화학 반응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개수비, 몰비, 분자수비, 그 다음에 부피비라고 얘기했지, 그치? 부피비. 기체의 경우는 부피비. 그런데 질량비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질량이 나와 있을 때,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질량이 나와 있을 때 1몰 질량으로 나누면 몰이 나와. 부피가 나와 있으면 20.4로 나누면 몰이 나오고, 그지요? 그 다음 몰에다가 몰 질량을 곱하면 질량이야. 그래서 항상 이런 표현들을 되게 많이 헷갈려. 선생님, 몰 질량? 몰 질량은 분자가 주어져 있을 때는 분자량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호돈소가 있으면 뭐냐면 원자량도 될 수 있습니다. 원자량. 그치? 분자량, 원자량. 그러니까 이온 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이게 화학식량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OX 문제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화학 반응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열치하는 것을 X로 표시하십시오. 화학 반응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음을 이용해서 나타낸다. 맞지? 맞고. 화학반응식의 개수비는 몰비와 같다. 뭐 달달달 외워야 돼. 개수비, 몰비, 부피비, 분자수비, 질량비는 아니다. 그 다음에 반응물과 생성물이 기체인 경우에 화학반응식의 개수비는 질량비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했지, 그지? 자, 그 다음에 X. 여기는 2대 1대 2에. 그럼 수소가 1몰이 반응하면 얘는 지금 2대 2가 1대 1이잖아, 그지? 그래서, 반응 생성이 몰수가 똑같으니까 1이면 1 생성된다. 맞는 말이지, 그지?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암모니아 합성 반응식, 화학 반응식으로 알 수 있는 틀린 거. 몰비 1대 3대 2, 분자수비, 원자수비, 부피비, 질량비. 자, 지금 여기에서 원자수는 몇 개가 있어? 2개. 3, 2, 6. 원자수는 얘는 4, 2, 8이야. 그지? 그러면 1대 3대 4. 그렇지. 4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거 틀렸고, 그지? 그 답은 3번이고. 질량비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질소 플러스 3H는 2NH3면, 얘 질소 하나당 14잖아. 14 곱하기 2 대. 그 다음에 수소는 분자가 2잖아. 2 곱하기 3 대. 암모니아는 17 곱하기 2. 맞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 똑같은 2를 다 약분을 시켜주게 되면 뭐가 나오니? 14대 3대 17에 무슨 비가 나옵니까? 질량비가 나오는 거지. 그지? 14대 3대 17. 맞아. 그지? 그래서 원자 수비 요거 좀 조심해야 돼. 그래서 반응 전후에 그렇죠. 이런 관계들 기억해 두시고. 자, 화학 반응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십시오. 자, 일산화탄소와 산소를 각각 1몰씩 반응시키면 이산화탄소 1몰이 생성된다. 자, 얘 대상이 그지? 얘가 CO는 일산화탄소야. 산소를 1몰씩 반응시키면 얘가 지금 2대 1의 비율로 반응하는 거야. 맞지? 그러면 반응시킬 때 일산화탄소 얼마니? 1과 1이 있었어. 그지? 근데 누가 다 반응합니까? 얘가 다 반응하지. 그지? 얘는 몇 배 반응해? 2배. 그러면 2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돼?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지?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한 개 반응물의 개념이 그럼 얘가 1, 1 있을 때 얘가 다 반응하고 그지? 그 다음에 산소가 얼마니? 절반만 반응하면 2대 1이잖아. 그지? 이때 이산화탄소는 당연히 1몰이 생성되지. 그지? 그래서 정답은 맞고요. 온도와 압력을 일정할 때 산소 기체 1리터가 충분한 양의 일산화탄소와 기체와 완전히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2리터가 생성이 된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자, 일산화탄소 19랑 이거 뭐를 한번 계산해 볼래? 질량비를 우리 한번 계산해 볼까요? 질량비는 2 곱하기 일산화탄소가 얘 12, 16이야. 그지? 그럼 얼마니? 28이야. 그지? 이거 대 그 다음에 산소는 O2잖아. 그지? O2니까 32야. 그래서 이 아이들을 약분하면 2 한번 약분해주면 16이고, 그지? 그럼 28대 16이야. 28대 16. 근데 얘는 지금 2대1의 비율로 있잖아. 그지? 그럼 다 반응해, 안 해? 안 하지, 그지? 얘가 다 반응하려면 얘가 32가 있어야 돼. 그래서 틀렸네. 그래서 그 다음 반응 전 전체 질량은 생성물 전체 질량하고 똑같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자, 다음은 에탄올 C2H5OH의 연소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때 반응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 기체의 부피가 0도시 1기압에서 22.4였다. 다음에 해당하는 물질의 양을 구하십시오. 자, 에탄올의 질량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 그지? 야, 생성된 게 이걸 잘 봐야 돼. 이산화탄소 기체가 1몰이 생겼대. 그지? 맞지? 이산화탄소 기체가 얘가 1몰이 생겼어. 그지? 그러려면 에탄올은 얼만큼 있어야 돼? 1대2잖아. 그지? 아, 그러면 얘는 0.5몰이 다 반응을 했구나. 그래야 1대2의 비가 성립이 되잖아. 그지? 맞습니까? 그래서 자, 또 계산을 해야 될 게 반응한 에탄올은 일단은 2분의 1몰에다가 곱하기 몰을 해줘야 돼. 몰에다가 화학식량을 곱하면 질량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맞습니까? 그래서 에탄올의 아까 화학식량은 46이었던 게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면 23g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 반응한 산소의 부피야. 0.5몰이니까 3배니까 5, 35. 1.5몰이 다 반응을 하잖아. 그지? 그러면 1.5몰이니까 1.5몰. 1몰이 얼마입니까? 1몰이 22.4야. 그러면 2분의 3몰은 얼마가 됩니까? 33.6리터가 되지. 그지? 그래서 요 부피는 33.6. 그 다음에 생성된 물 분자수야. 얘가 휙 가면 얘도 1대3이야. 그지? 1대3입니다. 그러면 1.5몰. 얘도 1.5몰. 분자수를 물어봤잖아. 그지? 그러면 1.5몰의 분자수. 실제 분자수니까 여기다가 아보가드로수 NA를 곱하면 되지. NA가 얼마였어?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 9.03 곱하기 10의 23승 개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 아이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선은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개념 설명을 끝내겠습니다.